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 최인규 고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고스트워크, 유령 노동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 열차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죠? 천신만고 끝에 열차의 맨 칸으로 간 주인공이 기관실의 문을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기계 부품을 새로 구할 수 없자 기계 대신 아이에게 엔진을 돌리는 역할을 시키고 있는 섬뜩한 현실이었죠. 물론 이것은 영화의 설정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자동화 속의 숨은 노동자, 즉 고스트워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버 앱에는 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자가 동시에 접속해 있습니다. 우버 택시를 이용하려는 어떤 고객이 우버 운전자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맺어주는 우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앱에 동시에 접속하여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2016년 우버는 실시간 아이디 확인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은 운행 중인 드라이버가 우버 계정의 인물과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운전자에게 셀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우버 DB에 등록된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죠. 운전자 신원 보장 및 안전 강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으로도 100%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제한된 시간 내에 직접 육안으로 체크를 합니다. 예컨대 우버에 등록된 사진에는 수염이 없는데 셀카에는 길렀다던가, 치통으로 얼굴이 크게 부어서 식별이 곤란하다던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러한 일을 모니터 화면으로 처리하는 많은 숨은 노동자가 우버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일 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고스트워크라는 일의 성격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과 함께 온디맨드 경제 혹은 긱 이코노미 경제하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도 결국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인간 노동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분명한 고용 형태를 고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고스트워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저명한 인류학자 메리 그레이와 컴퓨터 과학자인 시다스 수리입니다. 2019년 두 사람의 공동 저서인 고스트워크에서 기익과 온디맨드 경제로 인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일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고스트워크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하고 사용했습니다. 국내 고스트워크 사례를 들어볼까요? 네이버의 자회사 에버형 코리아는 네이버 거리 뷰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지우기 등 지도 블러링 작업을 합니다. 또한 네이버에 올라오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지 살피고 유해 컨텐츠를 솎아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아닌 바로 사람의 눈과 손이 하고 있죠. 특히 시니어 노년층들을 고용해서 사회봉사용 일자리로 훌륭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고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 시간은 4시간 반, 5시간 반, 7시간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크몽은 프리랜서 마켓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컨텐츠 제작, 마케팅, 번역, 통역, 비즈니스 컨설팅, 주문 제작, 간판 인쇄 등 참으로 다양한 재능 거래를 중개해줍니다. 이 중개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일들이 대부분 앞에서 정의 내린 고스트워크에 해당됩니다. 이런 중개 플랫폼은 온디맨드 경제의 확대에 따라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45년에는 컴퓨터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의 합을 능가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나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듯 사람 목 뒤에 데이터 포트가 연결되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물론 우리 목에 데이터 포트를 꽂을 필요는 없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죠. 미국의 타임즈는 이런 현상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불멸의 인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인간 수준, 아니 그 이상의 사고 능력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을 없애려는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 일이 새로이 생긴다는 점,
이것이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입니다. 즉 자동화가 심화될수록 고스트워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고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긱 이코노미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2025년에는 전체 노동 인구 중 긱 이코노미 참여 비율이 미국의 경우 무려 18.5%, 영국의 경우 16.1%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은행은 2055년에 세계 고용 중 무려 60%가 이러한 고스트워크 일자리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온디맨드, 긱 이코노미 체제 하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고스트워크 필요 기업을 서로 매칭시켜주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 플랫폼은 고스트워크 직무 수행에 대한 주문 접수와 노동력 공급, 그리고 대가 지급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궁극적으로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은 이러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일 가능성이 높죠. 온디맨드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플랫폼 사업자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 무리를 빚고 취소된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변경 시도가 대표적인 플랫폼 횡포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으로 배달의 민족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독일 민족이었어 와 같은 쓴소리가 엄청나게 댓글로 달렸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배달 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배민의 운영 방식은 소비자와 가맹 음식점에도 부담이 되겠지만 배달 직원인 배민 라이더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다. 배민은 배달원, 즉 배민 라이더에게 배달 한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올해 1,000원, 약 20%가량 삭감했습니다. 배민은 라이더 모집을 위한 한시적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당연한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2,300명 라이더들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 라이더들이 바로 고스트워크 노동자들입니다. 고스트워크 노동자들은 작업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형태의 작업장이 없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죠. 사실 이들은 고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스트워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대응을 잠깐 살펴보기로 할까요? 미국은 일찍부터 고스트워크 이슈에 관심을 갖고 2015년 7월 독립적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도 공정노동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영국도 2016년 6월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2,500유로까지는 면세하기로 하고 플랫폼 업체의 긱 종사자의 고용과 관련한 복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7년 6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 형성을 목표로 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을 발표, 고용능력, 근로시간, 건강한 노동, 취업자 정보보호 등 8개의 디지털화된 노동 환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안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이륜차 물류를 포괄한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음식점 등지에서 배달 일을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고스트워크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횡포, 소비자의 권익 침해, 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 점차로 표출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복지와 근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각국의 사회 규범에 기인하는 것이라서 첨단 디지털 기술로도 모두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술과 사회 규범과의 상호작용 및 섬세한 균형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고스트워크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개입. 둘째, 긱 이코노미, 플랫폼 사업자의 최소한의 도덕성 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스트워크 노동자들의 자각과 단결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제는 고스트워크가 더 이상 남의 일, 남의 집 불구경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정립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이 컨설팅 최인규 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